예민수의 경제 토크 원전주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어요. 원전주는 그동안 계속 체코 원전 그죠? 네네. 이거 될 거라고 얘기를 기대감이 있다가 결국 됐어. 그죠? 성사했어. 막 우리 통산부 장관이 사인하려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어.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결국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원전주는. 그죠? 네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프랑스 EDF 전력청이 목리를 놓은 거죠. 네, 놓은 그렇죠. 건데 체코 그 실제 법원 쪽 말고 그 원전을 발주준 체코 그 사장 원전 그러니까 체코의 전력 사장이 네. 이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체코 쪽에서도 어마어마한 수십억 크론의 비용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프랑스 EDF 쪽에 그걸 걸 거다. 비용 청구를 할 거다. 그렇게까지 밝혔고, 두 번째는 우리가 최대한 공정하게 다 그거를 검토했고 모든 걸 다 따져봐도 프랑스 EDF는 안 된다. 품질, 가격, 납기 모든 측면에서 팀 코리아가 가장 우수하고 다시 검토해봐도 선택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뒤집어질 확률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예전에도 프랑스 EDF가 체코가 아니고 다른 나라 할 때 가처분 신청한 그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사례도. 정확한 뭐 몇 년도에 어느 사례까지는 생각은 안 나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체코 원전을 필두로 체코의 주변국들 동유럽에 뭐 그렇죠.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슬로베니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이 네덜란드까지 지금 터키 대기를 타고 있다는 그런 로직으로 가면 방산주처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방산주들도 네. 유럽에 이제 군비 확충 그죠. 네네. 그게 뭐 루마니아, 폴란드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로직이라면 네. 그런 기대감이 있고 수익률은 어때요? 원전주는 올 들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수익률은? 지금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랑 네. BHI 두 종목이 하드캐리 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주단의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이 이 원전과 관련 대우건설이 이번에 팀코리아에 들어갔고요. 네. 원전 관련된 시공사입니다. 시공사인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또 주가가 뭐 급등하고 있는데 63%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올 들어 연초 수익률이죠. 네, 1월 달부터 네, 연초부터입니다. YTD도? 예. 네. BHI는 뭐 이미 100%가 넘었고요. 근데 BHI는 작년 24년도 제가 수익률도 가져왔는데 95%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간 2년 동안 20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작년 포함하면 한 70%대. 상대적으로 무겁죠. 현대건설 더 무거운데 현대건설이 수익률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쳤습니다. 오늘 저희가 찍고 있는 와중에도 8% 급등 나오고 있는데 현대건설 수익률이 올해 1월 달 들어서 73%고요. 그다음에 잘 모르는데 기자재 쪽에 BHI급 굉장히 탄탄한 회사가 바로 S&T 에너지입니다. 예, 이 페어레스 보일러 측면으로는 BHI 경쟁자이기도 한 S&T 에너지가 올해 58%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대우건설이 오늘자 기준 한 19%.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균값을 봤더니 뭐 그 밑단에 뭐 우진이라든지 G2파워 이런 회사들도 20%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이 29.8%입니다. 네. 아까 코스피 지수가 8%, 그렇죠. 코스닥이 6%인데 뭐 이거는 뭐 압도적으로 지수를 초과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점 대비 하락률도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5%대 최고점 대비 하락률. BHI가 요 11.9% 잘못됐네요. 한 마이너스 2%대.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 BHI 모두 최고점 영역이고 다만 현대건설은 그 건설주 좋을 때는 아직 계리율이 있어서 40%대 마이너스고요. S&T 에너지도 마이너스 3%대. 다 지금 최고가 영역에 있다.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주가 수익률이 괜찮은데 그죠? 측필하니까 사실 조선 방산 전력기기 이런 거를 주목해 가지고죠. 가려졌죠. 원전에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관심이 있었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전 수익률이 좋은지는 몰랐어요. 그죠? 네네. 김지훈 대표님 체크를 해 주셨으니까 알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돼요? 결국은 또 원전은 우리가 물론 수출 모멘텀이 크긴 하지만 이게 정책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각국의 정책, 네. 트럼프의 정책, 우리 새 정부의 정책 이런 거랑 다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최근에 나오는 우려 중에 저도 동의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봐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런 거였습니다. 최근에 너무 오래 걸리고 기간이 오래도 걸리지만 전체 에너지 발전 캐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뭐가 원전이 어. 원전으로 에너지 캐파 아무리 감당해봤자 8%다. 8%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데 그 8%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에너지 캐파에서 2%도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이 탈원전이 진행돼가지고 8%가 되려면 앞으로 4배, 5배 이상 성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에너지기구 EIA가 8%로 2030년에 정한 것도 저는 소형 모듈 원전 땅까지 포함하면 15%대까지는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 잘 아시는 불규칙한 발전량. 그 에너지의 간헐성을 뭘로 메꿀 거냐는 거고요. 그 뭐 스페인이 이번에 유럽의 블랙아웃도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그죠? 스페인, 네, 포르투갈 네, 좀 네. 난리 난 문제가 다 그런 신재생으로 커버하려다가 사단이 난 거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나 AI 데이터 센터 고부가 가치의 신재생이 상당히 부적합하다. 세 번째는 송배전망 확장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있어야 되니까 신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또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당한 비율을 야기를 한다는 거고요. 충격적인 거는 중국이 이번에 원전 10기 하는데 40조를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중국은 원전 많아요. 네. 네. 한 기당 4조면요. 비용 코스트 다운을 엄청나게 시킨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국가에너지기구 EIA가 밝힌 건데요. IEA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아닐까? 인터내셔널 IEA 맞습니다. 정확히 IEA에 따르면 원전이 LCOE라고 합니다. 발전 균등화 평균 비용. 그게 낮습니다. 그렇죠. 발전 비용은 낮죠. 그러니까 발전 효율이 비용이 좋은 거죠. 상당히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탄소 에너지원 중에 풍력이나 태양광보다 훨씬 발전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안전성, 그렇죠. 위험성 맞아요.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부각돼서 영화로도 나오는 동안에 이 중국이 이 원전 굴기 정책으로 어마어마하게 원전을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어놨습니다. 중국이야. 다른데 다 탈원전하는 동안에. 중국이 안전이고 뭐고 상관없지 뭐 그죠. 그냥 효율만 좋으면 때려 짓는 거니까. 아니 그래가지고요. 지금 미국을 제외한 미국 1등 뭐 122기가 122기가 아니에요. 122기 122기를 제외한 원전의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 뭐 다 일본 뭐 다 합친 거보다 중국이 더 많습니다. 그걸 따라가려면 또 엄청나게 또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술력으로는 중국이 떨어졌는데 기술력도 상당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기 위해서 미국에서 발빠르게 소형 모듈 원전 SMR을 신규 원전의 성장 동력으로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 좋아. 전체 에너지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그 차지하는 낮은 에너지원조차도 지금 엄청나게 키워야 된다는 거고요. 중국이 다른 나라 전부 탈원전하고 원전 폐쇄하는 동안에 급격하게 성장해서 지금 프랑스, 영국, 뭐 일본, 우리나라, 동유럽 국가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중국 못지않게 지금 원전을 정책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안전성이나 위험성을 제외하고는 가장 발전 효율이 높으면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좀 중국에 팔고 수출을 많이 팔아먹으면 좋으련만 그죠? 중국은 대부분은 그렇죠. 아마 자체 기술로 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원전 얘기할 때마다 중국 원전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부 정책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거 지난 과거 정부에서 탈원전으로 원전을 다 망가뜨려 놨는데 그렇죠. 이제 또 거의 뭐 유력 대선 후보도 민주당이 가면 탈원전으로 갈까봐 그 부분 그거는 국가적인 에너지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에너지 메가 트렌드를 역행하는
정책을 좀 하지 않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요. 내 말이, 네. 다만 SMR은 조금 관심이 있다고 얘기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에너지 장기 수립 계획이 있어야죠, 그죠? 심지어 지금 아시잖아요. 11차 전기 그 기본 그러니까요. 계획에 3기로 예정된 걸 1기를 또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이렇게 바뀌면 누가 되든 뭐 그렇죠. 어느 어디를 지지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예. 이거는 뭐 5년마다 이렇게 뒤바뀌기 시작하면 전혀 그죠? 그렇죠. 예, 이거 어려운 뭐 거고요. 어느 특정 정당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요. 그냥 네. 국가적인 에너지 차원에서 너무 큰 손실이라서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이 뭐 떨어지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결국은 중국에서 뭐 인력을 빼가네 마네 그런 얘기가, 일부 또 인력 빼간 거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원전 관련된 기술력은 국내 팀코리아만 증명한 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도 증명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APR 1000 노형에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어떤 지적재산권 이 분쟁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 또 그거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또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다 유럽 쪽은 수주가 다 뺏겨가지고 하청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에너지 그 메가 트렌드의 큰 대세, 그리고 중요한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팀코리아처럼 한 팀으로 시공사는 한수원, 주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 보조기기는 BHI, 이렇게 끈끈하게, 그다음에 최종 그거는 캡코, 이렇게 원팀으로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예를 들어 프랑스 EDF가 예를 들어 만약에 수주를 받으면 프랑스 EDF가 자체적으로 밸류체인 해결이 안 됩니다. 뭐 주기기는 캐나다 BWXT 거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을 얘기를 많이 해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해가지고 미국의 보글 원전 건설 단가가 15,667달러고요. 프랑스의 플라만빌이 12,000달러대. 영국의 힌클리가 11,000달러대. 야, 체코 원전 건설 단가 8,500달러 수준이라고 하는데 저가 수준 논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수준 논란 또한 이 핵심 부품 조달의 밸류체인 내재화로 어느 정도 영업 마진을 좀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라기보다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주가가 많이 오른 걸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실 골고루 온 게 아니라 몇 개 종목이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도 하드 캐리했거든요. 네네네. 그들 종목은 사실 밸류가 좀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1분기 실적이 영업이 60% 이상 까지면서 실적 굉장히 나빴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저희가 밸류 한번 보면 지금 오늘 또 주가가 또 7%대 급등하는 바람에 PER이 현재 기준 50배까지 올라왔거든요. 내년 기준으로 치면 30배 중반까지 떨어지고요. BHI가 지금 40배, 내년에 26배 정도 떨어집니다. 뭐 잘 모르긴 모르겠지만 뭐 글로벌 원전 업체들과 비교하더라도 그렇죠. 싸거나 낮은 건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50배, 40배면. 네, 50배, 40배면 비싼 수준이라고 보고요.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에 일단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20%도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저가의 일반 화력발전, 복합화력발전, 담수화 프로젝트, 그다음에 기존 석탄 화력발전, 요게 저마진으로 계속 지금 저마진 수주를 계속 떨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형 원전, 소형 SMR 원전이 본격적인 실적이 반영되면 그거는 당연히 석탄 화력 발전이나 복합 화력 발전보다는 마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반영되는 시점을 보면 빨라야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26년, 27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개선된다. 그래서 영업이익단에서도 아마 1분기 실적 박살 났지만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는 그래도 1조대 영업이익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40%씩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26년도에 1조 4천억대, 27년에 한 2조대 그렇게 영업이익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영업이익은 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BHI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뭐 영업이익 한 400억대 예상하면 내년에 뭐 570억, 내후년에 뭐 780억 이런 사이즈로 커지고 S&T에너지도 마찬가지. 올해 뭐 500억대, 네. 내년에 670억대, 뭐 890억대 이런 식으로 40%씩 영업이익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원전주 가운데 지금 어떤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네, 그게 관심이잖아요. 관심주는요. 탑픽은. 네,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탑픽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관점에서 절대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매수 추천은 아닌데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일단 기본적으로 증권사 목표가가 상향 조정하는 레포트들이 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 유상증자 그 정정 발표 나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뭐 100만 원 이상의 레포트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130인가 뭐 네, 130만 원까지 있어요. 나왔습니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삼양식품도 실적 발표 전까지는 100만 원 초반대였는데 삼양식품도 이제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뭐 네. 130만 원대 초가 나오는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5만 원대 이상 목표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장 높은 거는 4만 원대 목표가가 있습니다. 4만 원대 목표가가 있는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이 저마진의 복합 화력이나 석탄 화력 발전에서 이제 원전, 대형 원전, 가스터빈 요 핵심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20%대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가스터빈은 전혀 부각이 안 돼서 가스터빈만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짧게 말씀드리면 가스터빈을 글로벌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7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 업체를 제외하면 이제 6개로 줄어들고요. 그런데 기존에 맡겼던 글로벌 탑티어죠. 보니까 여기도 주가가 전부 신고가입니다. GE 버너바가 있고요. 지멘스가 있고요. 미쯔비시 중공업이 있습니다. 네. 요 세 개는 이미 28년도까지 가스터빈 조선소 도크 차듯이 물량이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데이터 센터 고객들이 후발주자인 두산 가스터빈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현재 27년까지 남부에서 2기가와트, 중서부에서 2.5기가와트, 추가적으로 최대 맥스 8기가와트까지 데이터 센터를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터빈이 미국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고객들이 GE 버너바나 지멘스급에서 레퍼런스를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규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재미난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두산 밥캐, 두산 퓨얼셀, 뭐 두산 건설, 큐벡스 이런 자회사들의 모든 합산 가치를 다 더해봤더니 제가 엄청 보수적으로 이걸 할인율을 70%로 줘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가치는 30%만 반영을 한 거죠. 모든 자회사의 지분 가치만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70% 할인했을 때 1조 5천억이라면 예를 들어 나는 50%만 할인하겠다고 하면 이 지분 가치는 2조 7천억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시가총액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총이 얼마나 될까요? 네, 한 18조 정도 됩니다. 네네. 네, 18조 중에 자회사 지분 가치만 뭐 2조에서 한 3조 정도 잡으니까 15조를 이제 순수하게 원전으로 봐야 되는데 15조인데 이제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1조 5천억씩 난다고 하면 15조를 1조 5천억을 PR을 보면 10배 그렇죠. 초중반은 확 떨어집니다. 네. 네. 그럼 그렇게 보는 게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다 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오케이.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김지훈 대표 이 연사 힘주어서 네. 강력히 얘기를 하셨고 한 종목 더 얘기해도 한 종목 됩니까? 더 있어요. 네. 아이, 그럼요. 네.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 비싸고 부담된다 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현대건설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건설주냐 하는데 네. 현대건설은 원전을 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건설은 체코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네. 지금 5개의 나라의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불가리아 코줄로드이 원전 지금 7, 8호기가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네. 슬로베니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그럼 엄청나게 약간 많습니다. 중동 쪽일까 네. 했더니 그렇지 않네. 유럽 그 다음에 쪽이네. 영국에 지금 원전 프로젝트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코가 있는 게 아니라 슬로베니아, 핀란드, 그 다음에 영국, 불가리아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공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EPC 업체로 들어가는 건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부터 소형 SMR 원전까지 다 올 시공사를 다 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 매출에 언제 반영될 거냐? 현대건설 역시도 실제 반영되는 매출은 26년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 한번 숫자를 봤더니 올해 굉장히 일단 이익단에서 드라마틱하게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1조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요. 내년에는 1조 한 3천억, 27년에는 1조 8천억에서 1조 9천억 정도 이익 사이즈를 보고요. 다만 아직도 이 국내 주택 경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저마진의 매출 잡히는 부분을 완전히 다 털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미분양 물량도 좀 일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손실을 다 떨고서 매출이 증가하는 국면은 올해는 좀 어렵고 26년 하반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6년도 단에서부터는 현대건설이 매출 단에서도 성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건설주 요새 재미난 게 소형주택이 있잖아요. 실버타운인데 네. 1인 실버타운 세대. 네, 예. 네. 모듈 네네. 모듈 형태. 예. 그게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9타입 미만 소형주택. 그러니까 평수로 치면 20평대 이하.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20평대 미만 분양받는 게 전국 청약 경쟁률이 네. 30대 1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거랑 현대건설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가장 먼저 지금 은평구에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게 현대건설이 지금 한 2,000세대 넘는 그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게 조립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모듈식이겠죠. 모듈식으로. 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도 건설사가 짓습니다. 그 탑티어가 현대건설입니다. 물론 경쟁사 GS건설이 있는데 현대건설은 이미 시화에 그거를 정부 지원받는 거기에 7천억 정도 사이즈로 수주를 받았는데 최근에 또 추가 수주를 받았습니다. 8,500억 정도로 데이터 센터 추가 수주를 받았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좋은 게요. 한 번 건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운영 관련된 수익을 현대건설이 가져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원전 관련주 얘기했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이건 뭐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러 사업이 영역이 있지만 네네. 원전 관련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현대건설은 원전을 포함해서 양수 겸장으로 그죠? 맞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있어서 관심주로 김지훈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